안녕하세요. 주세이TV의 주세입니다. 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좀 새로운 진짜 영상다운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너무 바빴어요. 진짜 정신없을 만큼 사업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서 너무 정신없이 바빴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올해 또 여러 가지 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올해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영상을 좀 제대로 한번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방식으로 저희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의 휴게실인데 여기서 한번 제가 올해 첫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가 좀 너무 강의 같은 영상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실제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제가 또 이야기만 하는 건 또 그렇게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피드고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자동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 판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입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사입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해서 위탁 판매 혹은 뭐 대량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들을 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다 병행하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도매 사이트 리셀링이라든지, 그다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브랜딩해서 판매하는, 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라든지 온라인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을 아주 다양하게 하면서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됐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저처럼 사업을 시작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온라인에 뭐 10년 넘게 있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알고 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방식만 배우면 금방금방 적용해서 매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온라인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냥 물건 뭐 사와서 뭐 단순하게 올려서 판매를 하면 실제로 거의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온라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사입부터 해서 온라인 시작해 보면 해온 물건이 그대로 재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뭐 물론 이제 브랜드 상품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있으면 뭐 조금씩 팔릴 수는 있겠지만 기대했던 매출만큼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죠. 야, 시장이 좋은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시작해보니까 되게 어렵구나. 매출도 안 나오고 돈이 생각보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어려움을 느끼게 되십니다. 저는 항상 이 온라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가 좀 없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고, 일단 온라인이라는 시장에 제가 적응을 해서 온라인의 프로세스를 익히고 온라인으로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다음 판매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저는 대량 등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판매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대량 등록 방법을 굉장히 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리스크가 적고 투자하시는 시간 대비해서 효율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와야 할 맛이 좀 나거든요. 수익을 얻어가셔야, 돈을 뭐 단돈 뭐 100만 원이라도 이제 월에 벌어 가셔야 그 다음 비즈니스 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초보들이 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은 대량 등록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물론 평생 대량 등록을 하느냐,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대량 등록으로 시작할 때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뭐 여러 도매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도매매를 추천하는 편이고, 뭐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도매 사이트 중에는 도매매가 컨디션이 거의 뭐 제일 좋다고 제가 생각이 드니까요. 컨디션이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상품이 많고 그 제품에 대한 품절률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을 때 매출이 잘 나오고, 이런 면에서 도매매라는 사이트가 현재는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도매 사이트를 다, 웬만한 도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매매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매 사이트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하냐,
당연히 유료와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거고요.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도 사용하기 좀 쉽고 그 다음에 했을 때 매출이 나오느냐,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 프로그램이고 사용하기 편하고 매출이 나오는 거.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도매매의 스피드고 전송기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유튜브가 아니다, 저 스스로를 유튜버라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만 보고도 뭐 2, 300만 원 매출을 찍는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이 정도만 해도 매출은 나오시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뭐 월 매출 2, 300만 원 찍으려고 이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뭐 1000만 원 이상, 한 2, 3천만 원은 매출을 만드셔야 순수익으로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월 첫 매출 이런 게 당연하게 찍어야 되는 매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고 전송기는 대량 등록 방식이기 때문에 상품을 그냥 대량으로 등록해서 최신성으로 노출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 자체가 일단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한 300만 원 정도? 아니면 한 500만 원, 열심히 하시면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시는데, 사실 처음에 그냥 무작정 상품을 등록해서 올리고 지우고를 반복하는 거는 매출액이 뭐 한계가 좀 있죠. 당연히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를 만나시면 사람마다 뭐 300이든 500이든 한계를 만나시게 될 텐데, 그 다음부터 하시는 방식은 이제 상품을 가공해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상품 가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상품 가공 혹은 뭐 SEO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대량으로 막 등록을 하지만 그 다음에 가면 상품을 하나하나 좀 수정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 이제 이런 방식들을 이제 최적화 방식, 상품 가공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찍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 스피드고 전송기 1.0 버전하고 2.0 버전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지만 1.0 버전은 대량 등록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2.0 버전은 당연히 2.0 버전도 1.0과 비슷하게 대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 2.0 버전은 상품을 가공해서 등록해라 라는 컨셉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고 1.0은 뭐 매출 300, 500을 기준으로 한다면 2.0은 1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제 강의 같은 거 보시면 스피드고 1.0을 기준으로 대량 등록 방식에 대한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매출을 찍기 위해서는 상품을 계속해서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상품 가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명을 바꿔주는 거. 상품명이 제일 중요하죠. 상품명, 카테고리 매칭, 그 다음에 뭐 옵션 수정, 태그 같은 거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거, 메인 썸네일 같은 거 바꿔주는 거,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해주는 걸 상품 가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많이 하시는 질문이, 처음부터 상품 가공을 시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 좀 비추천하는 편이고, 처음에는 우선 대량 등록에 좀 기준을 두셔서 상품을 많이 등록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에 따지자면, 줄넘기 하는 거죠. 줄넘기 하거나,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 달리기 하는 것처럼 체력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대량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상품 가공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가공해서 등록하는 방식을 이제 저는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매출을 보통 찍어 나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이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매출을 만들게 되시죠. 만들게 되시면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서도 매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오세요. 연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건 일단 한 매춘 1,0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시면 이제 돈 빌리려고 자금이 부족합니다. 어디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때문에 많이 좀 질문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죠. 요렇게 해서 자금을 알아보셔서 사업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출을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찍게 되면 그 다음 반드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2, 3천만 원을 찍게 되면 이제 사업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기로에 서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평생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수익을 올려서 어쨌든 시간을 최소한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십니다. 이제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 이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식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샤플링이라든지 사방넷, 이셀러스라든지 플레이오토, 뭐 이런 이제 솔루션을 사용해서 제 시간을 줄이는 거죠. 시간을 줄이면서 최대한 솔루션에 맞춰서, 솔루션에 의지해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사람을 뽑는 거죠. 채용을 해서 제가 하는 일을 덜어주고 저는 이제 수익을 좀 쉐어해주고, 이제 뭐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알바비를 준다든지 해서 사람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창기 때는 뭐 제가 이제 사방넷이라든지 이셀러스는 좀 잘 쓰는 편이기 때문에 사방넷이나 이셀러스 같은 걸 좀 사용을 했었고, 샤플링도 중간에 좀 잠깐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대량 등록이 아니죠. 이제 저는 편의상 통합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고 있는데, 이 통합 솔루션을 쓰다 보면 이 솔루션이 마음에 드는 솔루션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입맛에 완전 딱 맞는 솔루션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저는 이제 판매처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와, 제 입맛에 진짜 딱 맞는 솔루션이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솔루션들도 좀 많이 고도화가 되어서 샤플링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 할 때만 해도 제 입맛에 맞는 솔루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여러 개 쓰다 보니까 비용도 좀 많이 나가고 오히려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제 고민이었는데, 사실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실패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저도 사업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어떻게 내 일을 가르치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하루가 진짜 너무 바쁘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어느 세월에 직원을 뽑아서 또 제가 했던 그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전수해 주지? 이게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 2년 차 때 직원을 채용하려고 조금 해보다가 이제 처음에 조금 몇 명을 써보기도 했었고, 하다가 제가 손을 놨죠. 아, 이건 아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 돈 벌자 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 돈 버는 데 집중을 해서 그냥 시간과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인원을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덜어주는 거. 그래서 실제로 4대 보험을 주고 정직원을 채용하느냐, 혹은 알바를 쓰느냐, 이제 요 기로에 서게 되는데, 저는 사실 알바를 처음에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써서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일부분을 덜어주는 거,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실패를 한 경우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직원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맡기고, 이렇게 뭐 알바를 쓰기도 하고 해서 돈을 주고 제 일들을 주고 있는 단계에 와 있긴 한데, 온라인 유통을 할 때는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루션도 여러 개 쓰는 것보다 하나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에 모든 사업들을 좀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서 알바를 쓰든 채용을 하든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뭐 제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실제로 월에 뭐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자동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피드고 전송기 2.0 버전 같은 경우는
원래 스피드고는 대량 등록이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 스피드고 전송기에 대한 사용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스피드고 전송기에도 스피드고 전송기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이 스피드고 전송기를 실제로 고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해서 상품 등록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제가 이번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매니저 기능입니다. 이거 거의 제 생각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매니저라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이 매니저라는 기능은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바생, 내가 알바를 쓰든 직원을 쓰든 제 계정을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CS 부분만 제가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 등록 기능만 권한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계정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권한을 나눠줘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매니저 기능을 스피드고에서 작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제가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를 제가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영상은 앞으로 종종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댓글 같은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제 영상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은 사실 보고 따라 하시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뭐 듣기만 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뭐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영상들도 제가 종종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는 실제로 스피드고 전송기 2.0에서 매니저 기능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